자, 2차 근육식의 질문이 근을 구하여라 이딴 건 안 나온다고요. 너무 쉬워서. 네. 근이 어떨 때 뭘 A나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다고요. 그런 질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근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요. 그 기준이 0일 때는 부호로 질문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그 기준이 0이 아닌 수라면 이제 그냥 뭐 간단히 3보다 큰 거, 3보다 작은 것에 대한 용어가 없잖아. 0보다 큰 건 양수, 0보다 작은 음수 이렇게인데 뭐 그 정도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0일 때만큼 좀 더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기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두 분의 양수일 때는 판별식이 실근을 가지면서 합도 양수, 곱도 양수해야 되고요. 음수일 때는 판별식은 미안해요. 차분한 거 실근 가지면서 화분 음수, 곱은 양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부호가 다른 경우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실근 가지면서 축이 3보다 크고 F3이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는 3보다 작을 때는 실근 가지면서 축이 3보다 작으면서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돼요. 마지막 것은 3보다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면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게 기본 문제예요. 이걸로만 그냥 이렇게 외우기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4번까지 풀 수 있어요. 4번까지. 그리고 이제 5번부터 못 푸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외워서 기계적으로 푼다면 5번은 어떻게 풀게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은 0이다. 이게 여기 두 근이 두 근이 있어. 근이 있겠지. 근이 있어. 그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으려면 이걸 보고 저걸 외운 상태에서 풀려면은 둘 다 1보다 크다와 둘 다 4보다 작다 이걸 써야겠군 이라고 해서 이걸 두 번 써먹는 거지. 선생님이 여기 숫자 3을 쓴 것은 좀 편하게 받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네. 뭐 3이든 마이너스든 4든 다 써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크다는 것은 요걸 이용하면 되고 4보다 작다는 것은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뭐 조건 6개를 쓰면 될 테고 조건 6개를 쓰는데 이거는 겹치니까 뭐 조건 5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푸는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계적으로 외워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왜 저런 방식이 성립하고 왜 저런 방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게 어쨌든 마지막 설명이 될 거예요. 특강을 잡았다는 얘기는 다시는 이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건쌤도 저도 앞으로 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할 때마다 시간이 꽤 걸리거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해서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인데 질문이 두 근이 양수가 되는 k는 보여주실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런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는 생각을 처음부터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이런 2차 방식 문제가 있어. 근이 당연히 두 개가 있겠지. 근데 근 두 개가 양수래.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의 시간을 아주 충분히 들여서 다 설명하고 싶은데 일단 생각은 기본적으로 맨 첫 번째 생각은 직접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진짜 근이 양수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근을 구해. 근은 근의 구식이기 때문에 항상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짝수 구식이니까 분모 쓸 필요 없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1 플러스 하고 1 마이너스 이렇게 근이 두 개 나오는 거고, 이게 양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풀면 꾸역꾸역 풀립니다. 답 나와요. 저 근해공식 맞게 썼나요? 계산 맞게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기가 음수가 큰일 날 것 같아. 허수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걸 안전장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이거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K가 마이너스 5 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양수이기만 하면 루트의 부호는 루트 안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루트 밖에서 결정돼요. 루트 안은 실수, 허수 이걸 결정하는 거고요. 이 루트 전체의 부호는 앞이 플러스면 이건 무조건 양수야. 앞이 마이너스면 무조건 무수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1뿐이니까 이건 양수가 확실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이것만 양수인데. 그 말은 네, 말 그대로 이게 양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양면 제곱해요. 양면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 부호 바꿔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만 괜찮다면은 네. 부호 안 바꾸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겠죠. 자,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연립분식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풀었어요.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근데 아무래도 번거롭죠. 근해공식을 쓴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귀여운 버전이야. 다른 문제들 보면은 미적계수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별로 다루고 싶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2차원식을 직접적으로 풀지 않고 좀 우회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로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근각에서 배운 게, 하나가 판별식.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좀 사용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라고. 자, 다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방법은 너무 무식한 것 같으니까 좀 간접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면. 답 안 맞아? 마이너스 6이었어요. 아까 마이너스 6이었어? 그러면 이게 바뀌었겠네? K가 마이너스 6하고 잠깐 에이씨 빨리 이따 어쨌든 네, 뭐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근이 양수라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판별식 근각계상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두근 다 양수면 근각계수 연결 생각하면은 두근 다 양수이면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인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생각의 방식이 이거야. 두 분 다 양수면 이게 된다는 거잖아. 그죠? 명제에서 배우셨겠지만 P이면 Q라고 해서 Q이면 P다가 되진 않아요. 이것도 되는지 확인해야 돼. 왜냐면 나는 이게 결론이어야 돼. 이때 저게 된다면 이걸 써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살펴봤더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두 분의 부호 같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뿔뿔 아닌 마마라는 뜻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콤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뿔뿔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대표적인 뿔뿔 콤보예요. 곱도 크고 합도 크면은 뿔뿔입니다. 오, 그럼 똑같은 말인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분이 만약에 허근이었어요. 이렇게 칼레부수수. 그럼 얘는 더해도 2고 곱해도 2야. 합도 곱도 양수라고. 합도 곱도 양수인데 각각 양수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 콤보 말고도 하나가 더 필요해. 그게 뭐냐면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판별식도 이용이 되는 거예요. 부호가 같은데 뿔뿔로 같아. 실수일 때. 그러면 요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이걸 쓸 수가 있다고. 이걸 쓰면은 효과적인 이유가 이 식 형태를 그대로식 쓰면 굉장히 변형된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판별식 별로 어렵지 않고 합 너무 쉽고 곱도 너무 쉽거든. 쉽잖아.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입니다. 직접적인 방식보다 훨씬 더 쉬워서. 그런데 이제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좀 바꿔서 두 근 다 3보다 크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근을 직접 구해서 진짜 3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도 꾸역꾸역 풀릴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겠죠. 좀 우회적이고 편한 방법이 있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 0보다 클 때 어떻게 푼지 알아.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한번 만들어볼까? 라고 해서 잠깐 둘 다 3보다 크면 합은 6보다 클 테고 그 다음에 곱은 9보다 크겠지? 그리고 당연히 허수는 안 되겠지? 오씨 이렇게 풀겠군 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것만 짐작한 거예요. 그죠? 이걸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되지. 근데 반대편 되냐 하면은 자 1하고 10 하면 곱하면 9보다 크죠? 더하면 6보다 크죠? 근데 각각 3보다 크냐면 아니죠. 여기 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이 0이라는 숫자의 특수성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0이 굉장히 특수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2차 방식을 풀 때도 2차 방식을 인수분해해서 는 0 이걸 푸는 이유가 는 3이면 안 풀려요. 는 0이면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가 되는데 이게 3이라고 해서 뭐 이게 1이거나 이게 3이다 이게 안 된다고. 루트 3, 루트 3일 수도 있고 뭐 9, 3분의 1일 수도 있고 겁내 많아. 0만 이렇게 단순해. 그래서 이게 풀이법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이거야. 이건 0일 때만 쓰는 거니까. 그렇다면 쌤 그냥 하나 통일하면 안 돼요? 라고도 많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편이에요. 이걸로 다 통하니까.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머지 정리하고 일수 정리의 차이가 있고요. F3은 2 이러면 나머지 정리야. F3은 0 하면 인수 정리가 된다고. 근데 사실 그게 그거잖아. 굳이 따로 배울 필요 있어 하면은 인수 정리를 안 배우고 나머지 정리만 배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나와서 배운다는 얘기는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해서 0과 비교, 부호만 따질 때는 이걸 가능한 쓰면 좋고요. 0이 아닌 경우는 이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 효율성은 스스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과국으로 안 된다고. 학과국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생각이 힘들어요. 되게 생각이 힘든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수학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방정식이에요. 그 앞에 그 인수분해부터 복소수까지 2차 방정식 때문에 나온 거야. 그다음에 그 뒤로 여러 가지 방식, 부정식은 그것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킨 것 뿐이에요. 그냥 제일 많이 다룬 게 2차 방정식 이거라고요. 근데 2차 방정식 다음 단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그냥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그 이유는 2차 방정식을 더 잘 이해해보자 라고 2차 함수를 배워보자가 아니고 2차 함수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이해해보자라는 뜻이에요.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이해해보자는 뜻이라고. 이게 더 직관적이거든. 그래서 어렵잖아. 어려우면 늘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잘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뭘 얘기하는 거면 이게 만약에 아래로 블록한 상황이라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여기가 두 근이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그럼 여기가 3의 상황이야. 전부 다 3보다 큰 상황이야. 여러분은 이 그림을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다른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게 바로 판별식과 축과 그 다음에 함수값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걸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푼다는 얘기는 이걸 기반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것의 판별식 1 빼기 k 플러스 6 이걸 봐야 된다고. 얘의 축은 1이잖아, 그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고 F3은 여기다 3년값 9 빼기 6 더하기 6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축이 1인 걸 보니 이미 글을 먹었거니 이게 답이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식은 놔두고 문제가 붙고 그래서 지금 오류가 발생했는데 자, 이 상황을 일단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해하게 주냐면 함수가 되는 것을 함수가 안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게 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학에는 그런 게 꽤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두 근을 갖는데 3보다 큰 걸 가지면 당연히 축도 오른쪽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이렇게 있을 거야. 만약에 판별식이 없다고 생각해봐. 축만 3 오른쪽에 있고 여기 3에서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이렇게 위로 떠버릴 수가 있어요. 근은 안 갖고 축과 함수값만 있으면 그럼 이제 근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꼭 있어야 돼. 근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축이 없다면 축이 없고 두 근을 갖고 함수값만 0보다 크다면 그림이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그럼 두 근 갖고 3일 때 양수인데 두 근 다 3보다 크냐 하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축도 꼭 봐야 돼. 그 다음에 함수값 꼭 봐야 되냐면 함수값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그러면은 두 근을 갖고 축도 오른쪽에 있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두 근 갖고 축도 오른쪽에 있는데 한 근은 3보다 작고 한 근은 3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려와도 안 되는 거지. 그걸 잡아준 게 이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세 개 필요한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게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2차 함수는 다들 알다시피 미적개수가 3개고 조건이 3개 있어야지 결정이 됩니다. 조건이 3개 있어야지 결정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정확히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처에다 갖다 놓는 거야. 범위 문제야. 두 근이 3인 경우 이게 아니고 3보다 클 경우 뭐 이런 거라고. 근데 어쨌든 2차 방식을 얼추 결정하려고 해도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형 뽑기 같은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차 함수 완료 블록한 그래프를 갖다고 따라따라따따따라따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좌우 이동 있잖아요. 이게 뭘 담당하냐면 축이 담당하는 거야. 축. 오케이? 축이 좌우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뭘 담당하냐면 판별식. 알겠어? 내리는 게. 판별식으로 글이 나올 때까지 내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너무 내려서 인형을 이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 정도에서 딱 작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이 함수값이야. 함수값. 이게 미세 조정이에요. 상하 운동 미세 조정.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그러니까 판별식이 실근을 갖고 축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면 함수값은 3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 이 그림과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과 이거의 똑같은 말이고 이 말과 이거의 똑같은 말이냐 이 말과 이 말도 똑같은 말일 거 아니야.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그걸 그래프로 푼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요. 맨날 생각을 해요. 자, 이 문제를 푼다면 나 이제 저걸로 푸는 거 아니까 둘 다 1보다 크다는 것이 첫 번째 걸 해야 되거든. 판별식을 쓰겠지. 판별식 쓰고 짝수식을 쓰면 되겠군. 이라고 해서 1 빼기 m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썼어. 오케이. 하나 썼군. 그 다음에 축을 봐야겠군. 나 지금 여기만 보고 있어요. 축을 봐야겠군.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두 근 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걸 먼저 할 거니까. 그럼 축이 뭐냐면 1이야. 축이 1이고 1은 마이너스 1보다 커. 오케이. 너 인정. 얘는 볼 필요 없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 봐야 돼. 마이너스 1대 함수값.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 봐야 돼. 그러면 얘를 fx로 봤을 때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 플러스 m.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여기를 봐야 돼. 두 분 다 4보다 작을 때. 판별식을 쓰려다 보니까, 아까 썼어. 안 봐도 되겠네. 4보다 작으면 축도 4보다 작아야 돼. 축이 뭐냐면 1이야. 보니까, 4보다 작네. 오, 너는 됐네. 자, 그 다음에 함수값 F4가 0보다 커야 돼. 4 집어넣으면은 16, 8 플러스 F. 이게 0보다 커야 돼.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외워서 푸는 느낌보다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런 범위에 있기 위한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뜨자마자 그래프로 상황을 파악하시라고. 여기가 두 근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4이야. 점을 씌고 옮기라고. 점을 씌고 옮기기 위해서는 3개 정도는 판단을 해야 돼. 2차 함수잖아. 이렇게 생각해. 2차 함수 원래 3개 정도는 건드려줘야 돼. 자, 일단은 저기에 딱 좌우 운동한다면 축을 볼 수 있겠지. 축이 마이너스과 4 사이에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인형풀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 실근을 가질 때까지. 근이 두 개 있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내려오지 않게. 그럼 벗어나 버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4일 때도 맞춰줘야 돼.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F-1도 양수, F4도 양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길 바란다. 어차피 똑같은 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로 푸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 이제 옳지 다 했어요. 응용 문제가 풀리는데 지금 설명할 근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기준이 0이면 근의 부호라고 이름을 붙여요. 유형 문제 중에서. 그 기준이 숫자면 근의 분리라고 이름을 붙여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쉴 틈이 없어요. 흥미진진하게, 힘차게 가봅시다. 6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는 0 이렇게 미적분을 준 다음에 질문이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클 때 이렇게 있잖아. 뭐에서 상업할게요. 하나 2보다 크고 하나 2보다 작아.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아래로 불러가고. 그럼 빨리 저거를 시로 잡아내면 된다고. 자, 근데 얘는 이제 이걸로 이미 잘 잡혀있는 기본 형태의 문제니까 그냥 저걸 기억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셔야겠네. 여기 얘기를 좀 해주자면, 자, 봐요. 이 말과 똑같은 걸 만드는 거야. 부호가 같은데 뿔뿔로 같아. 실쓸 때 이런 뜻이야. 이 말과 똑같은 걸 쓰는 거야. 부호가 같은데 마마로 같아 라는 뜻이야. 마마로 같아. 실근을 실쓸 때 많이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호가 달라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부호가 다르니까. 합은 당연히 뭐 궁금하진 않아요. 알 수도 없고.
판별식은 당연해서 안 쓰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다른 식으로도 문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2차원식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뭐 음수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되니까 알파 베타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지.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잖아. 이건 다르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 부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이거는 곱하기 형태든 나누기 형태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거거든. 이게 이 말이거든. 곱이 알파 베이보다 C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돼요. 이 말은 판별식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여기를 건들고 있는 말이야. 여기가 음수야. 그럼 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인데 여기 마마 뿌리니까 0도 안 돼.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얘는 0이 될 수 있는데 얘는 0도 안 돼.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서로다 두 실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 하나만 본다. 다른 거 안 보는 이유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아까 뭐 이건 다 설명했으니까 마지막 거 설명하자면 그 3을 사이에 두고 있다면 여기 2를 사이에 두고 있다면 이러면 된다고 그냥 F2 이거 fx라고 했을 때 F2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4, 5 이 연관 잡으면 돼. 그리고 축은 뭐 이보다 살짝 이쪽에 있는 쪽에 상관없어요. 네, 알 수도 없지만 궁금하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지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근은 꼭 간다는 걸 확인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한다면 아래로 블록한 거 기준으로 음수가 있으면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0이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나중에 미적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값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으면 그 사이에 근이 무조건 있어. 0인 게. 그런 식의 의미여서 판별식이 안 봐도 얘는 근이 서로 다르게 두 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수에서 이렇게 위로 뻗어나가니까 당연히 잡습니다. 자, 뭐 저런 식의 얘기고요. 그렇다면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은 또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 x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근의 공식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부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2차원식을 완성을 시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이 두 실근이 있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대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딩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 내용을 로딩을 해요. 로딩을 하면은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 여기까지 내가 알고 있어. 뭘 써야 돼? 곱을 써야 돼요. 그래서 곱이 음수야. 이거 쓰면 돼. 근데 추가적으로 이게 있잖아. 그지? 아, 이것까지 내가 다른 말로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콤보를 하면 만들 수 있는 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주입식 교육이 한창인 거구나. 생각보다 안 들어오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달라. 이걸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절대값이 같아. 뭐 하나가 3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3이야. 그 부호가 달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다고. 합이지 합. 응? 그냥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쓸 수 있다고. 절대값이 같다는 조건 가지고 아, 내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거 하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는걸? 근데 이거 구하기 쉽잖아. 사용하기 쉬워서 근각의 생각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두 분의 절대값을 건드린 경우는 다 그냥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 그게 7번이에요. 여기까지 또 기본 문제야. 자, 9번 문제. 그럼
거기 9번이하고 나있는데 8번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쓰기도 귀찮아. 뭐 이렇게 뭐 식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부호가 서로 달라. 부실근이고 부호 다른 거 있는데 뭐가 나냐면 음수근이 양수근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추가 조건을 식으로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수업이 너무 빠르냐? 니들 고생할까봐 쑥쑥 하고 있는 건데 부호가 달라. 이 상황이야. 근데 절대값을 건들고 있어, 조건으로. 네,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면 더하면 그거 음수야. 이걸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이 두 가지 말 있으면 이것과 똑같은 말이 된다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그 주어진 조건과 같은 말을 만들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10번 문제입니다. 이거 영상이에요? 네. 아니요. 숙제는 그냥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풀어오는 거예요. 저는 10번을 벤치마킹 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한다고요. 뭐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어긋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쨌든 자, 질문이 자, 읽어보세요. 그냥 직선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단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두 점이 성분 A, B로 하는 상수 N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읽어보면 뭐지 난데없는 문제는 그런 느낌인데 그걸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은 대충 만나게 그릴게요. 그 만나는 점을 A, B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 0인가 봐요. 이렇게 되는 N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게 같다고 놓고 푼 두 근 알파 베타가 여기 y 값은 그 어떤 운송임 같은 거야. x 값만 보시면 돼요. y 값은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그냥 나오는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나오는 그런 값이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다. 이 질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9번까지 흔한 방식으로 봤다면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있을, 그러니까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클 N값의 범위는 이런 식의 질문이 되는 거지. 그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방금은 선생님이 스포해버렸으니까, 알아버렸으니까 네. 그냥 저걸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이게 갖다 놓고 하면은 자, 여기 갖다 놓고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x 플러스 3을 되게 잡지? 이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야.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질문인데 이 그림을 또 그릴게 이렇게.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바로 풀어도 좋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그래프의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이차함수하고 다른 이차함수야. 여기 이차함수는 이 이차함수고 여기 이차함수는 이 이차함수니까. 자, 화이팅! 이걸 식으로 표현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세 가지 정도 떨려야 된다고. 세 가지 정도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 이차함수니까. 그 세 가지가 판별식 축 함수값이었어. 그 정도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근데 공통적으로 꼭 쓰는 것은 이 함수값 주기라는 거지. 그걸 먼저 봐 그냥. 공식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들 이렇게 푸는데 그러지 말고 거꾸로 이렇게 쓰라고. 자, 함수값을 보자면 뭘 봐야 돼 얘는? 그치? 마이너스 1일 때도 음수고 마이너스 2일 때도 음수해야겠지. 음수고 F 마이너스 2일 때도 음수해야 돼. 그 다음에 부등식 할 때는 근데 꼭 등호까지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얘기야. 되냐 안 되냐 는 지금 이렇게 고개 들고 판단하면 안 돼. 문제 보고 판단해야지. 될까 안 될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돼요. 이 선분이에요. 이 선분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A 포함 B까지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그 선분 위에 있으면 되니까 끝에 있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0대도 된다고. 이때 0대도 되고 이때 0대도 되고. 알겠어? 그러니까 두고 있어도 돼요. 부등식 문제는 늘 이 정도 섬세함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세 번째는 함수값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을 확인해 볼까라고 생각하는가? 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이것도 0과 작고 이것도 0과 작아. 그럼 이걸 만족하면은 이 말이 돼? 를 생각을 하라고. 더 조건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면 무조건 이 그림밖에 안 나와 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내면 돼요. 축 볼 필요 없고 판별식도 볼 필요 없어. 어때요? 판단이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을 거죠.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쫄리잖아. 그러면 축 판별식 다 볼 수밖에 없다고. 딱 그런 공부를 하시라고요. 이거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이때 영화 작고 이때 영화 작으면은 아니 아르고르한 게 이쪽 축이 저쪽에 있든 축이 이쪽에 있든 어쨌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더 크게 그렸대? 학생들 집중하지 보려고 이렇게 했던 선생님 빅피처가 지금 드러난다. 네. 어쨌든 네, 둘 다 웃으면은 네, 축 같은 것도 의미 없고요. 판별식도 의미 없습니다. 아니 올라오면서 무조건 두 분 가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이 10번과 그 다음에 아까 6번 했나? 5번 했나? 5번 이 두 가지 상황을 기반으로 잘 기억했어요. 얘는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였고 얘는 뭐 사이에 두 분이 있는 거였어요. 5번은 이런 모델은 판별식과 축을 봤었어야 돼. 이런 모델은 아래 블록한 것을 위로 그냥 떠버릴 수가 있으니까 떠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모델은 끝에 것만 보면 돼. 이게 마지막 상황 같은 거야. 사이에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